새벽 4시 30분. 부산 해운대 한 고급 주택가입니다. 모든 집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그 조용한 거리의 한 저택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연습 소리도, 아이가 장난치는 건반 소리도 아닌 잔잔하지만 깊고 슬프지만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는 이 시간에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야 했습니다. 집주인인 73세 최동식 회장님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고, 중년의 가정부 김이모님은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집 거실 중앙에는 4천만 원이 넘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먼지만 쌓인 채 소리를 잃은 고요한 가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새벽, 피아노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 소리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선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피아노 앞,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채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년 여성.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김이모님이 아름답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 새벽, 이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이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한지영, 43세. 한때 부산 클래식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6세 콩쿠르 대상, 20살의 시립 오케스트라 협연, 그리고 23 KKS 음악실 무대에 데뷔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그녀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기만 하면 공기가 달라진다 했고, 그녀의 쇼팽은 부산의 쇼팽이라 불릴 정도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 겨울, 한지영의 삶은 예고 없이 멈춰 섰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독주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던 길, IMF 여파로 조심스럽던 운전, 피곤한 몸, 그 순간 중앙선을 넘은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 그리고 그녀의 손목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어려우실 겁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삶이었고 정체성이었고 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피아노를 떠났습니다. 무대도 떠났고 이름도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한지영이 아닌 김이모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는 식탁을 닦고 또 어느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면서 말이죠. 피아노와 관련된 것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꿈속에서는 그녀의 손가락이 쇼팽의 건반을 그리워했고, 현실에서는 왼손에 늘 하얀 압박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습진 때문이라 여겼지만, 그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보호하고 과거를 숨기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 73세 최동식 회장, 그 역시 음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건설 회사를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공과 실패, 풍파 많은 인생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남몰래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바쁜 사업 틈틈이 건반을 두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이자 스스로를 지탱해준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업상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도 그는 항상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쇼팽, 드뷔시, 슈베르트를 치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뚝뚝하다고들 하지. 하지만 이 피아노는 내 진심을 알아줬어. 말로는 못했던 것들 다 이 안에 있었지. 그런 회장님의 삶에 찾아온 변화. 언젠가부터 피아노를 치다가
자꾸 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이 엇박자를 내고 악보를 보는데도 음이 헷갈리고 머릿속에 명확히 떠오르던 선율이 흐릿해졌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실수를. 분명히 어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처음엔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건네받은 진단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단어, 치매였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피아노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레슨을 오던 박은미 피아노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손이 너무 떨리시네. 예전엔 이 정도 스케일은 눈 감고도 치셨는데 더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레슨은 점점 짧아졌고 회장님의 표정에는 자책과 체념이 짙어졌습니다. 이젠 정말 안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는데. 자신이 살아온 인생 대부분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던 사람. 그 믿음이 무너질 때 그의 삶도 함께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피아노는 무리예요 라고 말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절망의 흔들림을 묵묵히 바라보던 한 사람, 매일 거실을 닦으며 그의 손떨림과 한숨, 침묵을 들었던 사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것을 놓아야만 했던 고통이 얼마나 참기 힘든지 말입니다. 그날 새벽 피아노 앞에서 들킨 뒤에도 한지영은 회장님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난도 경계도 당혹도 없었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조용히 그녀의 연주를 끝까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곡, 쇼팽의 녹턴 맞죠? 이런 시간에 이런 연주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노가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신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말해준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건 어색함이 아닌 묵직한 공감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연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조금은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시 치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잊고 지는 감정,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고. 그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 옆에 앉더니 건반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 음을 누르는 데에도 망설임이 길었습니다. 이젠 손이 내 말처럼 안 들어요. 뇌는 치고 싶은데 손이 자꾸 다른 소리를 내네요. 괜찮습니다. 음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며 회장님 옆으로 다가가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익숙한 피아노 선생님의 손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위로와 동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새벽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지영은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새벽에 잠에서 깨시는 날이 많으신가요? 요즘은 거의 매일이죠. 눈이 일찍 떠지는데 마음은 잠을 못 자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럼 잠이 안 오실 때마다 이 피아노에 다시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천천히. 회장님은 그 제안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곧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피아노가 다시 날 부른 거라면 그 소리에 한 번쯤은 대답해봐야겠죠. 그날 이후 그들의 새벽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은 매일 저녁 거실 피아노를 조용히 정리해 놓았고 회장님은 새벽이 되면 스스로 거실 불을 켜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지영은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고 가끔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나의 악보를 함께 바라보며 음표를 짚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시작된 두 사람의 새벽 피아노. 그것은 단지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무너진 시간을 붙잡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는 연주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운대의 그 고요한 저택에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작지만 깊은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별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고 따뜻한, 그러나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피아노 소리. 피아노 앞에는 늘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끝이 떨리는 73세의 노인, 다른 한 사람은 하얀 압박장갑을 낀 43세의 가정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단지 학생과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숨을 쉬시고요. 건반은 밀지 말고 그냥 눌러주세요. 기억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케일 연습으로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 위를 부드럽게 걷듯 손가락을 움직이며 회장님은 다시 피아노와 친해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악기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왔던 한지영의 손끝은 단 한 음도 헛되이 치지 않았습니다. 각 음표에는 마음이 실려 있었고 그 감정은 그대로 회장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역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음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아니, 선생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참 재미있네요. 마치 내가 어릴 적 몰래 라디오 틀어놓고 클래식 듣던 때 같아요. 두 사람만의 비밀. 그것은 매일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영은 마루를 닦는 척걸레를 들고 피아노 근처에 섰고 회장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악보 한 장 없이 그녀가 가리키는 음 하나만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리를 되찾는 연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의 손끝은 감정을 얹기 시작했고 하얀 압박장갑 너머의 한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회장님이 선율 중간에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내 삶에는 항상 해야 할 일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참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고요하고 따뜻하네요. 그 말에 한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피아노를 떠났던 지난 25년,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을 잊고 살아왔기에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날 다시 불러줄 줄 몰랐어요. 이 악보 없이 치는 새벽이 어쩌면 제가 다시 살아난 시간 같아요. 그 밤, 그 집, 그 거실은 연습실도 무대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진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간, 그저 숨을 고르며 한음의 마음을 얻는 시간. 그건 단순한 레슨을 넘어선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2층 복도 끝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16세의 손자 준호. 그는 일부러 물 마시는 척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지나다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듣던 쇼팽의 소리를 이제는 낯선 이모님과 함께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단 세 사람만이 알고 있던 기적 같았던 새벽의 피아노 시간. 이 비밀은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비밀의 새벽 연습도 어느덧 3주를 넘겼습니다. 회장님의 연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음표 사이사이에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고 박은미 선생님의 눈빛에도 점점 놀라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3주 전엔 스케일조차 힘겨워하시던 분이 지금은 쇼팽의 프레이즈에 감정을 실어내고 있어. 교육 경력 30년,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자 연습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은미 선생님의 마음에 작지만 날카로운 이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 그냥 새벽에 혼자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말끝이 흐릿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박은미 선생님은 피아노 근처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악보의 배치, 의자의 높이, 건반에 닦인 자국. 분명 누군가 회장님 외에 다른 사람이 이 피아노를 만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편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지영에게 닿았습니다. 피아노가 울릴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움직이는 사람. 어느새 건반 근처에 서서 먼지를 닦는 척하며 연주를 끝까지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손에 늙히고 있는 흰색 압박장갑. 저 손, 단순한 습진이 아닐 텐데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엔 독특한 굳은 살이 남거든. 다음 레슨 날 박은미 선생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처음 보는 곡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녀가 꺼낸 악보는 바흐의 인벤션 한 번. 두 개의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고난도의 곡이었지만 화성 이론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지영이 새벽마다 직접 회장님에게 가르친 곡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님은 악보를 잠시 들여다보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좌우 손의 독립된 움직임은 물론 프레이징과 다이내믹까지 꽤 정확하게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누가 지도하고 있어. 그날 밤 박은미는 회장님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다른 분이 회장님께 피아노를 가르쳐드리고 있진 않나요? 다른 분이요? 아니요. 회장님, 요즘엔 혼자 새벽마다 피아노에 앉으시던데요. 선생님,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혼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박은미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연주에서 느껴지는 해석, 손의 힘 배분, 이건 체계적인 훈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던 한지영. 손에 물방울이 맺힌 채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이모님, 혹시 회장님이 새벽에 연습하시는 걸 곁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일찍 자서요. 아침에 보면 피아노 덮개가 조금 열려있던 정도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 너머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소년. 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님과 할아버지의 비밀이 이제 들통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이란 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것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 감춰져 있다면 그 감동은 오히려 누군가의 의심을 더 깊게 만들죠.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수업 때마다 회장님의 표현력은 놀랍도록 깊어졌고 그 안에는 분명히 음악을 오래도록 가르쳐온 자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치는 연주야. 테크닉을 넘어서 음악 안에 있는 숨결을 알고 있어. 이걸 단 몇 주 만에 혼자 해낸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저택에 도착한 날, 피아노가 있는 거실로 몰래 들어와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새벽 4시 45분,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조심스레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피아노 의자에 앉는 소리. 박은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첫 흠. 그건 기술을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손가락 안에 새겨진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잔잔하고 섬세하며 감정이 뚝뚝 묻어나는 연주였습니다. 그 선율은 쇼팽의 녹턴. 그리고 그 손에는
흰 압박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은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정체를 확신했습니다. 이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주자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은미는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의 레슨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악장을 끝낸 후 조용히 한지영을 바라보며 다가갔습니다. 김 이모님, 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어젯밤 피아노, 제가 들었어요. 그 말에 한지영은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까지 혈색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피아노 치시죠? 그 손, 그냥 가정부의 손이 아니에요. 그 굳은 살, 손등의 근육 분포, 전 30년 넘게 피아노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 손이 무대 위에 있었던 손인지 아닌지 알아요. 한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벗겨진 장갑 아래 수십 년 전 피아노가 남긴 흔적들이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회장님께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건 그분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음악을 놓지 않게 하려고. 왜 숨기셨어요? 과거가 너무 아팠거든요. 잃어버린 꿈을 다시 꺼내기엔 너무 늦은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온 또 한 사람, 회장님이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이젠 그렇게 안 불러야겠군요.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영, 맞죠? 언제부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쇼팽의 감정선, 그 페달 밟는 숨소리, 그건 누구나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장님은 조용히 한지영 앞에 섰습니다. 당신 덕분에 전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저 음악을 놓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그날 이 저택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한지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왜 피아노를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절망을 끌어올렸는지. 그날 저녁 저택의 거실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지영, 아니 김이모라고 불리던 그녀가 25년 전 클래식계에 떠오르던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모두가 말문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이모님, 식사 준비와 청소, 회장님의 약 챙기는 일까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했던 그녀가 쇼팽을, 리스트를, 바흐를 그토록 감동적으로 연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회장님의 아들 최민재였습니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쉰 뒤 한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이모님이었다는 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요즘 다시 웃기 시작하셨거든요. 예전처럼 자신감도 되찾으셨고요. 그는 회장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이모님 덕분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김서현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이 우리 아버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는 그저 청소하고 밥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지영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고 또 쑥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피아노를 다시 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음악을 되찾으려는 한 노인의 간절함이 자신의 과거와 겹쳐졌을 뿐.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16살 손자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모님, 아니 선생님, 저도 피아노 배우면 안 돼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수한 그 한마디가 긴장됐던 저녁 식탁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한지영은 놀란 듯 준호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알려줄게요. 회장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님, 이제 숨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음악 속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도요. 그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영은 벅찬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회장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옆에 조용히 앉은 한지영. 이제는 김이모가 아닌 한때 무대 위에서 쇼팽을 울렸던 진짜 이름으로 다시 선생님이라 불리게 된 그녀였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봄이 다가오던 어느 오후, 최동식 회장님의 거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을 감춘 조용한 설렘, 그리고 작은 무대처럼 꾸며진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73세 노인과 전직 피아니스트가 함께 만든 음악의 결과물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 몇몇 이웃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음악회라는 이름 아래 최동식 회장님의 연주를 조용히 들어줄 사람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지영은 일찍부터 무대를 정리하고 악보를 다시 확인하며 회장님의 컨디션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떨리시면 말씀하세요. 떨리긴 하네. 하지만 이 떨림도 이제는 반갑군.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의 말에 한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무대 앞에서 떨림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의 그는 떨림마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모두가 자리에 앉고 거실에 고요함이 흐릅니다. 73세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최민재는 아들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으로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무사히 끝까지 잘 연주하시길. 첫 음이 울렸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한 번, 회장님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자 한지영과 함께 새벽마다 연습했던 그 곡입니다. 처음 몇 마디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음이 엇갈리기도 했고 리듬이 약간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악에는 마음이, 삶이, 그리고 늦게 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거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손뼉을 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던 듯 숨죽인 채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수 1명, 2명. 이내 거실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눈가가 촉촉해진 회장님은 손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준호야, 어땠니? 몇 달 전만 해도 헷갈리던 이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피아노 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감동,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한지영은 조용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물을 마시러 자리를 비운 사이 손끝으로 건반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완벽한 연주는 불가능했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닐지 몰라. 그녀의 마음속에도 다시 무대에 대한 꿈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어느 조용한 저녁, 최동식 회장님의 집 거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돌아가고 다시 일상의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아노 연주 실력의 변화가 아니라 이 집의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죠. 오랫동안 무겁고 침울했던 거실이 이제는 희망과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붙잡은 73세의 노인,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고 살아온 25년을 조용히 지워낸 43세의 피아니스트 한지영. 음악회 다음 날, 최 회장님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선생님,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레슨합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숨어서 할 이유 없잖아. 가족들도 이웃들도 들어봤잖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그 말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장님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한지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이모랑 할아버지 계속 같이 피아노 쳐요. 진짜 멋졌어요. 그날 이후 한지영은 다시 김이모가 아니라 한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한 가족의 삶을 바꾼 조용한 기적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지영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조용히 지역 복지관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이죠. 그녀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필요했던 치유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 내가 겪었던 상실, 절망, 그리고 다시 시작한 그 감정들. 그녀의 연주는 이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어떤 상처에 다가가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 역시 한지영과 함께 복지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쩍어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웃으며 박수를 보내주자 곧 익숙하게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죠. 이 나이에 다시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게 될 줄이야. 이게 다 한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어르신이 눈물을 훔치며 한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젊은 시절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지영은 그 어르신의 손을 조용히 잡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세요. 음악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위로였고 또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지영은 자신의 낡은 피아노, 악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사고 이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악보들.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늦지 않았다. 내가 연주하는 음악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피아니스트다. 한지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한참을 돌아 늦게 도착한 그 길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일. 음악처럼, 피아노 한 대처럼 결국 늦은 꿈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잊고 지냈던 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